안녕하세요. 상호쌤입니다. 오늘 미분기하학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미분기하학에서 공간곡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점의 자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공간곡선의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그 곡선에서 자취가 움직이는 그 속도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곡선의 호장에 의한 재매개화를 통해서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선 위에 한 점이 있고 이 시간을 흘러가도록 해보면 이 점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점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벡터는 속력과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벡터가 변하지 않는 것이 공간에서 직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나선 곡선이 되겠습니다. 나선에서는 시간을 흘려보내면 벡터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원의 모양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함수와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 곡선의 자취인데요. 자, 여기서는 시간을 움직이게 해보면은 방향과 속력도 변하면서 점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세 가지 공간 곡선에서 자체 움직임을 한꺼번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속도 벡터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등학교 기하 벡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자취를 나타내는 방법은 알파 t라고 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모두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속도 벡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면에서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여기 한 점에서 x 성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축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y축 방향의 그런 변화량,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분을 합한 것이 바로 이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속도 벡터는 이 곡선에서의 접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벡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서는 제각각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벡터들을 모두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는 일을 할 거예요. 즉, 바로 속력이 1로 다 같은 단위 속력 곡선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벡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곡선의 특징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데 이 속력의 크기가 제각각이다 보면은 그 특징을 잘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력이 만약에 모두 1이 된다면 이 벡터들은 방향만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벡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한 것으로 곡선의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이 곡선이 얼마나 휘어지고 있는가 또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벡터들을 모두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요. 또 그 과정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수학에서의 그 묘미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매개화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인에는 이 주기 함수죠. 이 함수는 주기 함수인데 이 세터를 뭐 사인 2세터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주기가 느려진다거나 여기 sin 2분의 1 세터 그러면은 주기가 2배로 빨라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매개 변수를 바꿈에 따라서 속력이 바꿔지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매개화라는 것이고요. 이 재매개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1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재매개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매개화라는 것은 합성 함수의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떤 함수를 합성해서 과연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모두 1이 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 함수에서 어떤 역함수와 원래의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항상 x가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a라는 값을 함수 f에 대입을 하면 이것이 b라고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다시 역함수에 대입을 하면은 a로 나타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1이 되겠죠. 자, 이러한 원리를 약간 응용하면 속력이 항상 1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s라고 쓰고 t라고 쓰겠습니다. t라는 것은 s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고요. 그럼 s는 무엇이냐면은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호장 함수라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즉 시간이 얼마만큼 흐르면 그 흘러가는 시간만큼의 길이를 대응하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기하 벡터에 나오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 벡터를 미분하고 그것의 크기를 적분으로 합해주면은 이것이 호장 함수가 되겠습니다. 시작점에서부터 t까지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자치가 지나간 길이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바로 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라는 함수에 어떤 시간을 a라는 시간을 대입을 해주고 그 값을 다시 그 s라는 함수의 역함수에 대입을 해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어떤 시간 동안 그 자취가 만든 곡선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그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율은 항상 미분을 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에 s와 그 역함수를 합성한 값을 대입을 하는 것을 베타라고 하고 이것을 호장에 의한 재매개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항상 미분을 했을 때 속력이 1인 그런 함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이가 제각각인 속도 벡터들을 호장에 의한 재매개화를 통해서 속력이 일정한 그런 벡터들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린 벡터들은 각각 제각각의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또는 속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이 빨간 벡터들은 모두 일정한 속력으로 방향만 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위 속력 벡터들을 만드는 이유는 속력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의 움직임만을 분석을 해서 이 곡선들의 특징을 어떻게 휘어지고 어떻게 비틀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